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금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당진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무당 김영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안에서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65년생 61살 뱀띠분들의 평생 운세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초년과 중년의 운기의 흐름은 어땠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61세 을사세 65년 올해 환갑이죠. 이분들이 그죠? 맞습니다. 환갑입니다. 아이고 참나. 그런데 을사생들 61세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무난했어요. 무난했다. 왜냐면 이제 뱀띠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신사생, 개사생 쭉 있는데 을사생들 65년생들은 굉장히 무난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착해. 침착하고 착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초년에도 보면은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공부를 했다라면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을 거고, 사업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초년 운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년 운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회적 위치나 또 금전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무난했는데 지금 이 을사생분들이 한 가지 흠이 있다라면 가정 성부를 못 이뤘어요. 왜 못 이뤘을까요? 이제 모르겠어요. 61세 분들이 기운이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성부를 좀 못 이루고 그 배우자의 좀 운이 없었어.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중년에, 예. 중년에 가정에 성부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부의 인연에 대한 복이 좀 없죠. 떨어졌던 예, 건가요?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과하질 않아. 그래서 차분하고 또 굉장히 냉정하고. 왜 사람이 살면서 그러잖아. 부부간에도 좀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좀 감정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냉정하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그렇게 빨리 결단을 내리고 가정이 깨진 경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좀 이런 풍파가 있었다는 네. 점은 마음이 아픈 부분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상당히 좋아요. 뭐 환갑이라 해서 환갑 성주가 들어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냉정하고 꾸준히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길에 또 묵묵히 매진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이뤘을 거고요. 그리고 금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독불장군이 많아.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길을 오다 보니까 어떤 성공을 많이 이뤘겠죠. 그래서 후반은도 나쁘지 않다. 근데 외로워. 친구도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61세 후반운을 보면은 이제 말년을 보면은 적적하고 외롭잖아요. 돈으로 고통을 안 받아도 사람이 외롭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고 이 사람적으로 좀 외로움이 많다.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친구도 한정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젊어서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려고 막 열심히 살죠. 돈을 벌었어. 어느 정도 위치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위치가 되면은 이제 뭐 다 준비를 해놓고 마련도 하고 애를 대해놓고 그러면 수당에 뭐가 있어?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냉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좀 고민이란 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마인드를 좀 될까요? 바꾸고 그리고 이제 오픈을 좀 해야죠. 뭐 생전 안 해봤던 여행도 좀 하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또 나하고 좀 인연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좀 이렇게 대화의 장을 좀 열어서 뭐 오픈해서 좀 얘기도 하시고 우리 같은 데도 안 와. 이런 데 안 와요. 울사생들 별로 안 옵니다. 이제 지들이 급할 때만 아쉬울 때만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얄미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어수룩한 면도 있고 조금 빈틈도 있어야 인간 냄새가 나죠. 이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딱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지 이렇게 어떤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년 안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요새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너무나 빠르지 않나요? 너무나 또 제 선배분들이 70이 넘고 나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또 떠나시는 걸 보고 이러면서 뭐를 느끼냐면 돈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갈증났던 부분은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을사생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외롭게 살지 마라. 그런들 뭐 할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61세면 이제. 그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수를 주시는 게 어떤 외로움과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그렇지. 써라. 인간관계를 좀 많이 오픈을 해라. 마음을 좀 열어라.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년운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흐름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무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들 편안하시고 또 이제 원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다 이뤘다고 보고 그리고 자손들도 내가 볼 때는 괜찮고 그런데 이제 아파. 모든 게 마음의 병이라 이제 아파. 빨리 아파.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좀 외롭게 고독하게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슬픈 얘기죠. 우리가 막 돈만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무난하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좀 유독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내가요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파. 나 몸 안 좋아. 사방에 쫓아와야 돼. 언니 어디 아파? 친구야 어디 아파? 뭐 왜 이렇게 식사 못하세요? 같이 이런 인간관계가 없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우리가 밥 한 끼 전화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다 약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매달 며칠 몇 시에 밥 먹자. 그 인간 냄새가 안 나죠. 만신무당으로서 인생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희들이 착한 건 알겠다. 정확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건 알겠지만 이 사람들아 답답하게 살지 말고 좀 열고 좀 흐트러져도 괜찮아. 너무 정확하게만 살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옷 입다 보면 단추가 좀 밑에 게 위로 달리고 이래도 되잖아. 뭘 그렇게 양말도 때로는 짝짝이라도 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찢어진 뭐 런닝도 입을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자루 잰 듯이 사냐. 피곤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니 해도 자식들이 이제 다 성장을 했으니까 좀 이런 데 와서도 좀 마음 좀 열고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아주 인간 냄새 안 나서 죽겠어 진짜. 이분들의 좀 전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피지 선생님 눈물 나면 울어도 되지. 불쌍해. 불쌍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이제 젊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병자생부터 30세 병자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자생도 있을 것이고 무자생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할아버지 모신 세월 이 세월을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그 쥐띠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이 불쌍합니다. 이 불쌍하다라는 공수 신의 공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인덕이 없어. 인덕이 없고 또 남들이 2시간 일할 때 5시간 일해야 되고 그리고 죽도록 일해주고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또 남한테 죽도록 해주고 나서 나중에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원망 듣고 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목소리가 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앞서가는 게 많이 있죠. 이분들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배신 안 해요. 오. 의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잖아. 내가 뭐든지 먼저 남한테 베풀 줄 알고 경우에 빠르고 또 계산도 빠르고 그래서 그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물이 많아요. 쥐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묻지도 마라. 쥐떼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부속인들끼리 상담하면서 야 쥐떼들 말로 묻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참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잘 넘어가셔라. 2번, 3번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감사하게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몸수가. 그러니까 초년에는 고생하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고 바쁘고 또 세도록 힘들도록 해갖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이 먹어서는 아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분들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 복은 좀 어떻게? 많아요. 오. 왜냐면 이분들은 신령님한테 공을 들이고 조상님한테 하는 것도요. 쥐띠만 따라와. 그래요?
굉장히 신심을 합니다. 야. 본인들이 가물이 많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어떤지 의리가 있어.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제자가 서운하면 신령님도 서운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자한테 그래도 인간적인 뭔가 냄새나게 해야만 제자가 한 번에 더 빌어줄 거 아니야, 그죠? 또 신령님도 흐뭇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인연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법당에 와서 빌어도 그냥 허투루 안 빌어요. 참 열심히 빌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 눈빛만 봐도 알고 발걸음만 봐도 알아. 절할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심 있고 얼마나 절절하신가, 내절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손들 제가 볼 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자손들은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뭐 출세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원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신당에 한 20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그 신도님이 자손 때부터 손주, 손녀까지 지금 다 기도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자손들이 만약에 사경이 좀 안 좋았고 높아서 풀릴 수 없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 기도로 다 이기시고 다들 자리 잡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쥐띠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쥐띠분들 중에서 태어난 월 중에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복을 가지고 태어난 월생은 몇 월생일까요? 7, 8월 달이겠죠? 7, 8월생. 7, 8월 때. 그럼 이 월생들은 어떤 복들을 가지고 먹을 게 태어났을까요? 있죠. 식복. 먹을 게, 식복이 있죠. 먹을 게.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먹을 건 있는 대신에 내 게 없잖아. 다 퍼줘야 되고. 아, 남들을 위해서요? 아, 그래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내가 처음에 쥐띠들이 불쌍하다 이런 게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다 퍼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은 돈복과 금전운을 가지고 태어난 월생은 7, 8월생이다. 그렇죠. 그러면 유독 힘든 월생은 무슨 월생일까요? 우리가 PD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쥐띠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정월 2월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4월생도 힘들고 네. 정월 2월 힘들다고 봐야 돼. 왜냐면 신령이 모신 제자들이 다 뭐 글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들 쥐띠분들이 가물이 많거든. 그리고 소가리가 많아. 가슴앓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니 하고 이렇게 앞에 계시면 제가 다독거리고 싶을 만큼. 소갈이라고 하면 어떤 소갈이었을까요? 왜냐면 죽도록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꼭 구설 먹고 나중에 뒷말 듣고 칭찬은 못 듣고 원망 듣고 그리고 다 내 탓이야 모든 게. 왜 이렇게 다 내 탓이야.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또 신감을 표현을 많아요. 해주셨는데요. 그 신감을 잘 풀어가는 사람과 못 풀어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명확하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가물이라는 거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뭐 조상한테 빌든 신령님한테 빌든 열심히 빌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가 뭐 그분을 대신 빌어주긴 하지만 본인의 노력도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신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뭐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신가 부리면 자식한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자손들이 그래도 다 잘 됐어요. 진짜 그건 칭찬해 드려야 돼요. 이분들이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좀 좋은 거 다 쓰시고 또 이제 지난 거 다 웬만하면 잃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이제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시면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많이 퍼줬다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거는 어차피 내가 내 업장하고 바꿨다 업장 소멸을 했다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내 업장 소멸을 했다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남한테 얻어먹는 것보다 퍼준 게 더 기분 좋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요. 이제는 죽어도 못 내려놔. 이제는 내 거를 좀 내리고 남들한테 좀 시키고 본인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릴지를 몰라요. 힘든 일은 지금부터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위치까지 갔으면 좀 나를 위한 쉼의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굉장히 끝까지 발버둥 치시더라고요.